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부품 국산화를 높이고 수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 항공업계 사이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 발전소를 둔 경남 지역에선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 환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서 농공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가 문을 열었고 청년 임대주택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설천면에 레인보우 전망대와 남해각 사이를 잇는 보도교를 설치했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염두에 둔 건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 시야가 가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법이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봄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초봄까지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4종의 고로쇠 나무에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채취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양산 작업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은 카이를 비롯해 많은 국내 항공 부품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품 국산화를 높이고 수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 항공업계가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 1000회의 무사고를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2015년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양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체계 개발과 양산을 맡은 가운데 국내 업체 500여 개가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대의 1차 양산 계약을 맺었는데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2조 원에 이릅니다. 2032년까지 예정된 납품 물량은 총 120대입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에 4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있는 만큼 일감 확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 목표는 65%로 초음속 훈련기 T-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6월부터 카이와 5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해서 더 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정책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엔진 부품과 A사 레이더 부품, 복합재 등을 국산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 수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와 필리핀이 KF-21 도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항공 제조업이 밀집된 경남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화율을 높인다면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의 일감 부족이 많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매출 등대에 특별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항공 국가산단의 분양률 상승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진주와 사천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단은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항공 전문업체 유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일감이 없다 보니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KF-21이 국토수호라는 원초적 임무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든든한 부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 발전소를 둔 경남 지역은 그중 10기의 폐쇄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도부터 우리나라 총 발전량 중 석탄화력 발전량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지난 2017년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넘긴 후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담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것. 또 탄소 중립 강조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기의 석탄 발전소가 사천과 하동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10기가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낙후,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발전소 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노동자들의 약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정부나 지자체가 꼭 노력해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전환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는 우리 전체 하동군의 전체 세수 중에서 이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하동 화력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에 참가하며 대응 방안 논의와 정부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현 도의원은 제42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지자체와 발전소 차원에서는 방안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한 겁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당 건의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경부 등 정부 부처로 전달될 예정. 같은 날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산자분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기구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따른 환경 피해도 겪고 있지만 또 지역 경제 등에 대한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서부 경남 지역인 만큼 발전소 폐쇄에 앞서 빠른 특별법 제정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 환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금서농공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가 문을 열었고 청년 임대주택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군 금서 제2농공단지 내 1065제곱미터의 부지. 16일 이곳에 4층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가 준공됐습니다. 총 50억 원이 투입됐는데 각 7평, 28실의 숙소와 세탁실, 공동 취사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노후화 문제가 있던 기존 기숙사도 리모델링에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소 기숙사 공간 협소 문제로 근로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2024년 1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오늘 준공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본 기숙사 건립으로 금서 산단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청읍에는 4층 14실 규모의 연립주택이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청년으로 월 10,000원의 임대료만 받을 계획입니다. 두 사업 각각 사업비 전액 대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합니다. 산청군이 이처럼 거주 여건 마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인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많아 지역 소멸 우려가 큽니다. 실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만 42%에 달해 의령군과 함께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군은 주거 환경 마련을 인구 문제의 돌파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층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4년층 청년 베이스 캠프 운영. 남은 퍼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거주 환경이 갖춰져 있더라도 산청에 살 동기가 없다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산청구는 항로와 관광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설천면에 레인보우 전망대와 남해각 사이를 잇는 보도교를 설치했는데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염두에 둔 건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시야 확보 우려는 해결 과제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노량대교 개통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감한 남해대교.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라는 상징성과 남해 진입을 알리는 관문 역할로도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군은 남해대교의 도로 기능 저하를 대체하기 위해 1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시설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남해대교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도. 군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남해각과 레인보우 전망대 사이 관광객 동선 개선을 위한 보도교 설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망대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기존 노량 발해길과도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노리는 겁니다. 레인보우 전망대가 돈이 엄청 드는 전망대거든요. 근데 그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가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놓는 게 더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그 미관상보다는 전망대 활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동선이 여러 갈래로 좀 재미나게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폐쇄된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시설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교가 반대편 차선을 가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것. 선청 운전자들은 위협감 좀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를 갖고 다니는 운전자는 그러는데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차가 걸린다든지 이런 거는. 남해군은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하다쿠는 의견들이 있지만 교량의 안정성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었고 코너 부분에 이제 시야가 가린다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추가적인 이제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를 하여 교통 운전자들이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남해대교를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레인보우 전망대 보도교. 준공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질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박동식 시장은 16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산안면 국도 3호선과 정동면 국도 33호선을 연결하는 4.1km 4차로 구간으로 국비 1,6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17일부터 관광택시를 운영합니다. 남해 관광택시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금액은 기본 4시간 6만 원이며 추가 1시간당 가산 요금은 2만 원입니다. 군은 택시기사에게 기본 요금 4만 원과 추가 1시간당 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엔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기념해 이용객들에게 관광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진주에서 봄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초봄까지 인공 조림지에 식재된 4종의 고로쇠 나무에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네랄이 풍부해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고로쇠 채취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로쇠나무 수액은요, 영상 10.6도C 이하, 최저 기온이 2.1도C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가 10도C 이상 벌어졌을 때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서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주로 채취가 이루어지고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천연 이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네랄은 이제 칼륨, 칼슘 등의 그 무기 성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뼈에 이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항비만, 숙취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많이 나올 때 이거가 꽉 찰 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진주 중앙시장과 청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취지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KTL과 전통시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TL은 이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지역 특산품과 과일을 구매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구매된 농수산품들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1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KTL은 장보기 행사에 이어 진주 푸드마켓을 찾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시장 구매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김대성 KTL 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해마다 설명절 날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을 얻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진주 상공회의소가 2025년 경제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속에 치러졌으며 조규일 진주시장과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허성두 회장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나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를 잘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경제인과 함께 부강한 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우 제13대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이 옥명식 전 회장에 이어 취임했습니다. 지난 15일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총연합회 회원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개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총연합회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산청군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고 공판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모형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점, 선거사무원을 자신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등 교통 편의를 무상 제공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 편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6일 낮 12시 40분쯤 남해군 창성면 율도 선착장 앞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사천 해경에 따르면 차량은 1톤급 화물 차량으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가 근처에 정박 중인 선박의 로프를 이용해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차량은 견인차 요청을 통해 인양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NC 다이노스가 16일 내부 자유계약 선수인 외야수 김성욱과 2년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창단 멤버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성욱 선수와 계약 기간 2년, 최대 3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욱 선수는 오는 25일부터 국내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학생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고 여학생은 무엇을 살지 신중히 고르고 있는데요. 남양초등학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남양 행복마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장난감, 신발, 도서 등 판매할 물건을 가져오면 전교생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모인 기부금 36만 3천 원은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큰 화면을 집중하며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어르신. 두더지를 잡는 것 같은데 게임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화면 위에는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작년 9월부터 함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놀이형 치매 예방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인지기능 훈련, 신체 기능 훈련 등이 진행되는데요. 함양 군민이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늘색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사람들, 흡사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데요. 바로 사천구경 한시집 출판 기념회 현장입니다. 사천향교에서는 현대인들에겐 조금 생소한 고전 문화를 알리기 위해 사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사천구경을 한시로 노래한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이번 시집 발간으로 아름다운 사천구경과 우리나라 고전 문화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컷광장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여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다소 춥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영하 3도, 남해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춥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영하권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실내에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